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아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시장 진짜 재미없다. 네. 진짜 재미없다. 와. 외국인이 안 사주면 항상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좀 심하네요. 네.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개인만 열심히 사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죠. 지금 코스피가 오늘 0.6% 하락, 코스닥은 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힘없는 증시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이번 주도 계속 순매도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5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76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제가 오늘 잘 못 봤는데 오늘도 장중에 많이 팔다가 장 막판에 좀 줄어났나요? 외국인들 매도가? 외국인 매도를 시간별로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래도 보합 정도를 잘 유지를 했거든요. 아침에 시작부터 해서 장 끝나기 전까지는 뭐 그냥 보합에서 0.23% 하락 이 정도를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좀 더 밀렸던 것 같아요. 네. 네. 환율도 그렇죠. 마지막에 밀렸죠. 네. 슬금슬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1,356.5원. 네. 6원. 네. 뭐 이러다가 다시 1,400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사실 시장 화두는 업종별로 등락률을 보면 증권, 보험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메리츠가 다 쓸어갔습니다. 딱 한 회사 때문에 그렇겠죠. 네, 증권이 4.5%나 올랐습니다. 업종 자체가. 네, 이게 무슨 증권 업종의 호재가 아니라 메리츠 증권이 상한가를 가면서 다 끌어올렸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은 뭐 유진투자증권이 2.3% 오른 게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오른 거고요. 보험 섹터도 3.6% 올랐는데 메리츠 화재가 상한가를 가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건설 업종도 한 2.2% 정도 올랐는데요. 코오롱 글로벌이 오늘 15%, 네. 범양건영, 한신공영, 삼부토건, 동부건설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과 오늘 한미글로벌도 7%대 오른 걸로 봐서 뭐 빈살만 테마주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했었거든요. 며칠 연속으로.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었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주는 계속해서 급등급락을 계속해서 번갈아 할 것 같아요. 나쁜 뉴스 나오면 급락했다가 좋은 뉴스 나오면 급등했다가. 네, 그렇죠. 네.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손만 타면 올라갔다, 손 안 타면 떨어졌다. 야, 참 근데 되게 웃기는데, 되게 제가 그 건설회사 회장이면 주식을 태워버리겠어. 이 정도쯤이면. 시장에서 평가를 안 받으니. 평가를 아니 태워버려가지고 그냥 확 다 소각을 시켜. 갖고 있는 돈 갖고 상당 부분 매년 현금 흐름에서 한 10%씩 해가지고 소각을 다 시켜버려.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주식이 하나도 없어질 걸 숫자가. 그렇게 뭐 비상장사죠. 아니 주식 숫자가 줄어들 거야. 예를 들어 뭐 1억 주가 뭐 10년 동안 막 그렇게 계속 10%씩 해갖고 태워버리면 1,0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것 같아. 이 추세면 영업 흐름 괜찮게 나오는 건설주들은 진짜 하여튼 뭐 독특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어떤 애매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뭐 우려도 많이 끼어 있는 업종이죠 지금 상태가. 네, 그리고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게임주가 좀 많이 하락했네요. 넷마블, 크래프톤이 6%, 5%대 하락을 했고요. 하이브도 4% 하락, 카카오도 3.5% 하락, 콘텐츠 중앙도 3.4% 하락. NC소프트 2.3% 하락했습니다. 오늘 넷마블이 장중에 호재가 나왔거든요. 스톤에이지라는 이제 게임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신석기 시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내자판호 발급을 성공을 해서 이제 IP 관련된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데 이 뉴스 나오고 갑자기 그 전엔 마이너스 5% 정도에서 거래되다가 플러스 6%까지 확 급등했다가 얼마 안 가서 확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미 뭐 투자하신 분들은 이미 알았던 뉴스가 아닐까 싶네요. 이 내자판호 발급할 걸 알았는지 싶은데 뭐 어쨌든 그동안 기대감에 올랐던 것도 사실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억울하네. 제로 소멸로 좀 크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전에 좀 올랐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네. 그리고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의 공시가 사실 시장을 거의 휩쓸었습니다. 메리츠 금융과 메리츠 증권, 메리츠 화재가 전부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의미가 있는 이제 공시인 이유는 이때까지 우리가 이 지주사 관련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물적 분할하고 이중 상장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대로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네. 원래 상장이 되어 있던 이중 상장이 되어 있던 메리츠 증권과 화재를 전부 다 우리가 사가지고 둘 다 상폐시키겠다라는 공시였거든요. 네,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해서 완전 자회사로 만든다는 공시였는데요. 교환 비율은 메리츠 화재 한 주당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식
1.26주를 지급을 하고요. 메리츠 증권 한 주당 0.16주의 메리츠 금융지주 주식을 지급을 합니다.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래도 많이 지분을 갖고 있어요. 메리츠 화재는 한 60% 가까이 갖고 있고 메리츠 증권도 한 53%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각 회사들이 이제 자사주도 꽤 한 뭐 10% 내외로 있기 때문에 요거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인수를 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식을 추가 발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이제 그 주식을 주면서 네. 받을 수 있겠죠. 거기에 한 8천만 주가 좀 넘게 아마 추가 발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종가가 34,750원 이게 네. 상한가 후에 기록이고요. 그리고 화재 한 주당 44,000원을 받고 증권 한 주당 5,560원을 받는데 오늘 화재 증권 종가가 더 높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추가 상승할 거다라는 네. 기대가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역산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교환 비율을. 그러면은 5%대 정도 더 오를 거다라고 오늘 상한가 기준 가격은 그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메리츠 있어요. 금융이 더 올라서 합병되면은 괜찮을 거니까 질렀다라는 얘기죠. 메리츠 금융이 오늘 상한가 가서 갔지만 내일 뭐 5% 이상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반영돼 있는 게 사실 제가 이거를 계산했던 이유가 메리츠 화재가 아까 아침에는 상한가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네, 27%에서 29%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 과연 샀을 때 차익을 남길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5% 정도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면은 5%보다는 더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거버넌스도 좋고 주주 환원도 좀 많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추가로 2천억 자사주 매입도 발표를 하고. 작년에도 그래서 제일 좋았었잖아요. 그쵸. 주가가 이 금융 쪽에서는. 네. 근데 뭐 계산해보니까 요거밖에 안 돼 있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되어서 또 상한가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근데 좋은 회사들은 우리가 돈줄 내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확실히 이렇게 보상을 받는 모습을 시장에서 좀 봐야지 다른 회사들도 이처럼 좀 주주 환원에 좀 적극적인 정책을 좀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되게 화끈하네. 저기 야로를 안 치네. 보통은 그렇죠. 이렇게 인수할 거면 사전에 막 연락 시장에 사는 거야. 지금 똥값 됐을 때 막 사재 껴. 그럼 사들 만큼 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해. 그럼 실제로 돈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이제 거래가 좀 적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더 발표하는 건 되게 쿨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금융지주에 대해서 금융지주 지금 대주주가 개인이잖아요. 네. 개인인데 이 개인의 지분율이 요 딜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거는 참 높게 사야 되고 네. 이 다 같이 상한가를 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음으로써 지분율이 줄어드는 거를 만회하고도 훨씬 더 대주주 입장에서도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를 시장에서 좀 많이 경험을 해야지 네. 다른 회사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도덕적인 이유로 좀 호소를 해봤자 네. 잘 통하지 않겠죠, 대주주들한테는. 우리나라 그 지수 산정을 바꾸든가 이거 좀 진짜 좀 시가총액 산정 방식이 상당히 안 좋아요. ETF는 지옥이야. 그냥 무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PER 배수가 11.5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주가가 반토막이라는데 어떻게 PER 배수가 더 올라가냐고. 이익이 그렇게 빠졌다? 그거 아니거든요. 시총이 늘은 거예요. 시총이 늘어서 그래. 네. 분모가 늘은 거예요? 분자가 늘은 거예요? 분모가 늘은 거죠. 분모가 늘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웬간해서는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네. 이번 합병이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거는 예전에 이제 물적 분할에서 이중 상장되면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인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꾸로입니다. 자회사들이 없어지고 이중 상장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 상승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머지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하다 보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많이 증액이 됩니다. 50% 이상 증액이 되면서 EPS 개선 효과도 있습니다. 네, 물론 추가 발행함으로써 약간은 희석되는 것도 물론 감안을 하겠죠. 네,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본도 많이 늘고 긍정적인 것 같고 이번에 주주 환원도 추가로 공시를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의 자사주 매입 2천억 원을 앞으로 1년 동안 자사주 매입하겠다라고 공시를 했고 신한에서 추정한 23년도 순이익이 1.6조 원 정도거든요. 네. 근데 내년부터 한 최소 3개년 정도는 이 주주 환원율 50% 계획을 이제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0% 정도 순이익을 만약에 100 냈으면 그 중에 50 이상은 우리가 배당을 주거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발표를 같이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도 주주환은 많이 메리츠가 한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최근 3개년 평균 동안 금융지주가 주주환원율을 보면 28%, 화재가 40%, 증권이 39%인데 요거를 훨씬 넘는 50%를 최소 뭐 3개년 이상 이렇게 한다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수익 낸 것 중에 절반을 배당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이제 추정 순이익 기준으로 50%를 만약에 자사주 매입 안 하고 배당으로 준다고 환산을 했을 때 이 배당 수익률만 10%가 넘어갑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좋은 네. 기업이죠. 이런 회사 잘 되면 좋겠네요. 네, 네. 주주들 입장에서 좋은 방향을 몰고 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LG화학에서 테네시주에 NCMA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 설립을 한다라고 드디어 공시를 냈습니다. 이게 네. 기사로 많이 알려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공식화된 것 같고요. 2027년까지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연간 12만 톤 규모로 생산을 하겠다. 네, 양극재를 투자를 하면 다른 양극재 회사들은 뭐 경쟁사로 인식해서인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LNF가 5.7%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2.7% 하락을 했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도 3% 하락하고 다른 뭐 서재주들 많이 하락했고 요즘 동박업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SKC와 일진머티리얼즈가 4% 내외로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빠지면 주가가 답이 없는데. 네. 특히 LG엔솔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시총의 2위니까. 지수가 답이 없어요. 주식 시장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지수가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그래도 이 한국 배터리사가 굉장히 미국 시장 내에서는 점유율을 많이 늘릴 거라고 전망을 하는 자료가 좀 나왔는데요. 3년 이내에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현재 11%인데 5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당연히 이제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한국 기업이 조금 편입이 돼서 반사수혜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투자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현재 배터리 관련 부품과 소재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을 대체해야 되니까 그럴 위한 투자가 좀 많이 필요한데 미국과 유럽이 2030년까지 투자할 금액을 보면 배터리 부분에 780억 불, 부품에 600억 불, 광물 자원에 130억 불, 소재 재련하는데 120억 불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캐펙스 투자 많이 필요하네요. 그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확실히 탄소 발생 관련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예. 네, 그리고 오늘 항공사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에어부산 사례를 한번 봤었는데 10월 5일이었어요. 그때 5,200만 주가 이상증자한 결과로 상장이 됐었는데 보통 이제 상장을 만약에 오늘 하면 이틀 전부터 그렇죠. 권리공매도라고 해서 미리 주식을 팔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당시에 이제 에어부산이 24%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같은 일이 제주항공에서 발생을 했고요. 제주항공이 구주주 배정 유증 물량 2,170억 정도 규모, 여기에 신주 상장을 24일에 합니다. 네, 2,700만 주 가까이가 상장할 예정인데 오늘이 권리 공매도 날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11% 정도 급락해서 네.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최근에 이제 항공사들이 많이 자기 자본을 좀 추가 조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기업들 상황을 보면 아시아나항공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한항공한테 이제 유상증자 받을 거는 이미 있거든요. 1.5조 원 정도 3자 배정 유증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말에 이제 받는 걸로 공시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공시를 보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기업 결합 심사가 완료돼야 됩니다. 글로벌리.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절차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말 안에 기업 결합 승인이 나지 않으면 1.5조 원 유증을 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산업은행이 출자 전환을 하는 방식이 지금 유력한 방식으로 그나마 뽑히는데 그러면 또 희석이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빨리 기업 결합 승인을 좀 받는 게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는 완전 자본 잠식 들어갔습니다.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1억이 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자본을 다 까먹은 상태인데 10월 달에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62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어요. 일단 3분기 기준으로는 완전 자본 잠식 들어가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연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620억 신용자본증권을 발행한 걸 보니까 표면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8.6%. 네, 요즘 뭐 한전채 금리 6% 생각하면 8.6%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뭐 사실 옛날에 10월이었죠, 생각하면 10월. 예, 8.6%면 지금 이렇게 안 좋았던 거죠. 영업 업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의 높은 이자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620억 원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자본금이 520억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만약에 적자면 여전히 이제 자본 잠식이거든요. 그렇죠. 완전 자본 잠식은 탈피를 할지라도. 그래서 4분기에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컨센서스가 4분기 영업이익이 플러스 14억 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근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만약에 실제 컨센에 미달해서 마이너스로 찍히면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추가 조달이 어쩌면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항공주는 내년도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어. 지금 사상 최고의 시가총액이에요. 유상증자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계속 물타기 했죠. 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이 타. 한국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그렇게 유상증자 많이 해서 시가총액이 늘어난 기업들은 아무리 턴어라운드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익 증가가 미친 듯이 돼야지. 굉장히 배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익을 그렇죠. 내도 웬만큼 이익 내도 19년도 이익 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더 내야지 되고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황이 턴어라운드하고 주가가 다 턴어라운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재무 관련된 형식적인 상장 폐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초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15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정과제인 상장사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 요 관련해서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 사유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로 전환하는 기준들이 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 기준에 해당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상장 폐지인데 이제는 한 번 더 보겠다라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액 50억 미만인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속 자본 잠식률 50% 이상인 경우는 동일하고 2회 연속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입니다. 그리고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도 있고요. 2회 연속 자기 자본 50% 초과한 세전 손실 냈을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그동안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재무제표가 좀 상당히 망가진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업들을 상장 폐지시켜 버리는 거는 조금 너무하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좀 실행을 하는 것 같고요. 상장 폐지 사유 발생할 때 이의 신청 기회도 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되면 관리 종목 지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5년 연속 되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걸려들어서 상장 폐지되는 회사들이 코스닥 종목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2017년, 그렇죠. 18년 이후에 좀 많이 나왔었죠. 아마 올해 이걸 적용하면은 18년 이후로 돈 번 게 없으니까 대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근데 이 영업 손실 4년 연속 영업 손실 기준이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만약에 삭제가 되면 현재 4년 연속 영업 손실로 관리 종목 지정이 돼 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찾아보니까 몇 개 되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거래소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12월 언제 발표를 하냐? 그랬더니 아직 미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12월 초로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를 실시를 하면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그 관리 종목 지정된 거는 해제 공시가 나올 거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과연 투자 포인트가 될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별로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막 시총 막 1,000억 미만이고 이거 뭐 지정 해제되면 그날 뭐 잠깐 오를 수는 있어도 그 이유가 좀 걱정이 되는 기업들. 근데 저는 올해 바이오 종목들을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 장난 많이 치겠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망하지만 않으면 장난치기 좋거든. 제일 무서운 게 바이오 종목은 그거잖아요. 망할까봐, 잘못했다 상폐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운데 오히려 뭐 펄펄 나를 수도 있겠는 걸.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4년 연속 영업 손실 요 기준으로 관리 종목된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그렇게 막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안 보였는데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날까봐 우려해서 막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죠.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단기 투기적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죠. 네, 요거는 그냥 투자 포인트만 소개를 해준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스크 없는 투자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도 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리스크를 줄여서 투자해야죠. 그렇죠. 리스크 줄여서 투자해서 30-40% 깨지는데. 그렇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어려운 주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쪽지게님 나오기 전에 주가 한번 폭발 한번 보고 싶은데 저도 지금 수목 남았습니다. 좀 답답하네 진짜. 네,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